세스 코리아에서 인더스트리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아 상미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에 세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istribute over the network. We bring to central units within the stadium, send it to the cloud, and then process it all the analytics there. One of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is using deep learning approaches in order to do radar detection, ball detection, and the traffic cloud. What SAS can provide us with ESP is that they can do very quick inferencing of, let's say, a trained deep learning model that we currently have. And by combining this into VIA, you have this in-memory platform, so you can basically train your model in the cloud or wherever your resources are. You can deploy the model in memory onto the camera and then do the inferencing in real time. So it's pretty exciting. If we can make this work, we can actually bring this product to the market fairly quick. I mean, time to marke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sports and sports data analytics. If we can bring this to the market, it's a completely unique tracking system that follows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han most of the competitors that are out there. And also being able to provide this new class of data and analytics, yeah, it's going to change the complete game. 네. 싸이스포츠라는 회사는 보시다시피 축구에 대한 분석,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선수를 상품화시키고 또 여러 이제 글로벌하게 하는 축구 경기에 대한 관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널 서비스까지를 해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분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세스에 대한 브랜드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세스가 아닌 사실 다른 오픈 소스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세스 컴퍼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다음 분석 트렌드, 그다음에 세스의 솔루션 전략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스는 다른 회사랑 약간 다르게요.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대학에서 시작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세스 인스티튜트라 그래서 연구소와 같이 주로 교수라든지 아니면 업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박사들이 모여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실제 스타팅은 1976년도에 세스 인스티튜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계, 수치 해석 기반으로 한 통계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을 많이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분석에서는 거의 이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한 마켓쉐어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통계뿐만 아니라 세스가 사실은 AI라든지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그 이전부터 학계에서 오르내렸던 내용들을 이미 제품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여기 이제 세스가 실제 AI라는 솔루션을 실제 드라이브하기 시작한 거는 보신 것처럼 한 3년 전부터 바이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드라이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사라든지 여러 이제 오픈소스 벤더들이 있지만은 통계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AI, 머신러닝까지를 가게 되는 굉장히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가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분석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제 서술적인 어떤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처방을 한다든지 이런 분석 이 레벨까지를 저희가 다 커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짐 굿나잇이라는 회장님이 저희 회사를 리딩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세스라고 하면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복지가 잘 된 기업으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모든 인플로이들이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애들뿐만 아니라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인플로이 위주의 그런 컬처를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스가 지금 보신 것도 2017년도까지 한 3조 정도 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이제 기본 방침 자체가 하이 그로스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너무 이제 이 세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속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기술적인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자는 이제 위주로 제가 되어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실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를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존이라는 이제 여기 파트너와도 여기 제가 소개를 할 이유 중에 하나도 세스라는 이 분석의 솔루션들을 지금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존과 굉장히 타이트한 파트너십이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마켓쉐어를 보면은 주로 금융사 쪽은 많습니다. 제조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공공, 금융, 유통, 분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단에 서 있는 인더스트리들이 많이 이제 세스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스의 전체 비즈니스 전략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분석이라 그러면 알고리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제된 데이터, 굉장히 고품질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알고리즘과 디스커버리와 디플로이, 실제 적용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엔드 투 엔드로 서비스하겠다는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분석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PC 버전이라든지 서버 버전이라든지 이런 버전들을 가지고 고객들을 드라이브했었지만은 현재 분석 업계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고 오픈소스와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모든 플랫폼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메모리 기반이라든지 이런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들이 현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현재 솔루션으로서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업계들과 조인트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스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학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R&D에 대한 투자가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6%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굉장히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요 투자 영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AI 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회사에서 AI로 시프팅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그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분석에 대한 비즈니스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결과를 내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분석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부분에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분석의 민주화 또는 분석의 대중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유저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분석이라는 영역에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있고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화 시켜주겠다는 쪽에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공헌 부분도 굉장히 이제 세스가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공공, 특히 데이터 포 굿이라 해서 사회적으로 빈곤이나 뭐 전쟁이라든지 뭐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역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부분들도 제가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장 평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분석 부분,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는 세스에 대한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포춘 100대 기업 중에 뭐 90% 이상이 세스의 솔루션을 써서 업무에 향상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금융 또는 공공, 제조 분야에 이미 세스 솔루션을 써서 많은 이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이제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뭐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알고리즘이라든지 시스템을 써서 ROI를 봤다는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스터디하고 이걸 해보기 위한 트라이얼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솔루션들 중에서도 바이아라는 제가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 금융 쪽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유통 쪽에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사이 스포츠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스가 바라보는 AI에 대한 분석 트렌드는 어떨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마켓이 2017년, 작년이 되겠죠. 한 8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2020년이 되면은 한 5배 정도까지, 6배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인더스트리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뱅킹, 리테일, 헬스케어, 매니팩처링 쪽에 AI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업무적인 것을 고도화시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AI를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제 AI를 쓰는 임팩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세스가 AI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AI를 가지고 또는 머신러닝을 가지고 어떤 업무에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너지를 낼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쪽 아니면 유통 또는 제조 쪽의 중에서도 생산 라인 쪽 이런 쪽에 이런 AI라든지 특히 딥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보다는 좀 더 고도화시키고 자동화시켜서 확도를 높이는 이런 쪽에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저희가 10년 전부터 빅데이터 했지만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어서 또는 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어떤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 AI라는 것을 도입해 놓고도 업무에 실제 적용을 못하고 그냥 리포팅만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오일 앤 가스 쪽이나 트래블이나 리테일이나 또는 이제 물류 쪽 이런 쪽에 AI를 실제 적용해서 임팩트를 받다는 이런 결과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 AI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리더로 있으시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일반 고객사들 가보면은 AI 이렇게 하면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본 모든 것을 해내는 사람과 똑같은 형태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일을 해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완벽한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과 같은 모습의 형태를 지닌 인공지능보다는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용 AI를 굉장히 원하시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실제로 시도해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기업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AI하고 머신러닝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CIO나 아니면은 IT 쪽에 가보면은 AI를 한다,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나요? 그 회사는 어떤 특화된 알고리즘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사실은 앞에 저희가 AI라는 걸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벌써 학계에서 몇십 년 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이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은 사실 보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스도 사실은 그런 보편화된 알고리즘들을 써서 거기에 더 애드온 밸류를 해서 저희 경험을 넣어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알고리즘은 사실은 분석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소소한 부분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완벽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알고리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돌리게 하기 위한 잘된 정제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시스템과 연계하는 부분, 서비스를 어떻게 디플로이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AI라는 알고리즘과 맞물려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성공하기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이나 AI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정제, 연계 프로세스, 서비스 모니터링, 배포와 같은 AI 알고리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는 실패를 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CXO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그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뭐 머신러닝 AI를 도입해놓고 못했던 이유가 데이터 관리하고 셋업한다고 시스템 셋업한다고 사실 실제로 해야 되는 본 게임을 가지 못한 거죠. 본 게임을 가기 전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걸 어떻게 디플로이 할지 이런 거를 시도하다가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그 IT 쪽에 가보시면은 분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프라까지 다 운영을 하면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보다 좀 래피드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클라우드에 옮긴다든지 누가 대신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을 대신 운영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비즈니스 유저들이 데이터만 넣고 결과만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분석에 대한 아웃소싱과 같은 형태들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메가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CIO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계시고 투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특히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데이터 관리 부분을 얼마나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셀프 서비스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IT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존에는 흩어진 사일로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고 거버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런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그냥 머신러닝의 최신 알고리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탐색이라는 일반적인 아주 제너럴한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도화된 머신러닝에 대한 그 알고리즘까지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말 엔드투엔드 알고리즘을 매니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오픈소스라는 부분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세스와 같은 이런 분석 회사들이 우리 랭귀지를 아는 사람, 우리 시스템을 아는 사람의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커뮤니티였습니다. 하지만 IT의 이런 변화에 의해서 사실 오픈소스를 즉 대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를 수용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아키텍처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스트리밍 엔진 부분 즉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DW나 마트에 있는 그냥 정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흘러다니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많이 트렌드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안이라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AI가 도입했을 때 솔루션이 갖춰야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팩트를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뭐 쉬운 거지만은 여러분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술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러닝, 학습과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의 일을 모방하는 훈련 시스템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좋은 알고리즘과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AI를 설명할 때 고객들한테 대부분 AI를 하면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다양한 지적인 능력들이 뇌, 그 다음에 잠시만 넘어가겠습니다. 뇌와 언어와 시각과 음성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각각의 이제 학습지능과 관련된 것이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 그 다음에 언어지능과 관련된 것이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각과 관련된 비전,
컴퓨팅 기술, 음성과 관련된 스피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가 말하는 AI의 분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관련된 이런 능력들을 세스가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스는 이 AI에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측을 최적화하는 부분들,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들, 컴퓨터 비전, AI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인 기술이고 AI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말하자면 이런 알고리즘들이 상호작용해서 최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디시전 매니저라든지 또는 배포 운영하는 거라든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시각화 이런 부분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분석은 분석가들에 의한 어떤 전유물이었죠. 분석해서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라는 리포팅하는 정도 레벨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AI 머신러닝은 실제로 이거를 디플로이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실제로 이런 알고리즘을 써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면은 세스의 이런 AI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AI의 첫 번째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AI를 하면서 가장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딥러닝 부분입니다. 왜 딥러닝이냐? 생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라든지 또는 제조 라인 쪽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전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순한 어떤 분석 결과를 보고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에게 오히려 딥러닝을 이용해서 결과치를 보여주고 굉장히 잘된 알고리즘을, 예측 알고리즘을 제공해 달라는 제가 요청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패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POC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분석이라는 이런 그 에코시스템에 들어와서 보니까 고객들이 실제로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 POC라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들을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은 어떤 분야에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스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물론 솔루션도 잘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실제 분석이라는 업계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신 엑스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강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내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고 알고리즘들을 적절한 알고리즘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로 하는 분야가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감지를 하는 분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컴퓨터 비전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동영상이나 이미징이라는 기법들을 CNN이나 RNN과 같은 이런 알고리즘을 써서 굉장히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분류해내는 작업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부분 제조 쪽에 있는 대부분의 결함을 발견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 컴퓨터 비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 세이프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메가존에서도 아마 이제 안전모를 썼냐 안 썼냐 이런 거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조 현장에서 이 세이프티에 관련된 쪽에 이제 감지하는 쪽에도 이미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계에서도 요즘 사고 나면 대부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진에 캡처된 이미지만으로도 얼마만큼 그 자동차에 대한 어떤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데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도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에도 이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랭귀지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유통업계의 트렌드는 앞으로 텍스트,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에서 우리가 소셜을 해서 뭔가 질의를 하고 답을 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스 커머스를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마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보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주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받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언어,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이 보이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스에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어를 단어를 구분해서 문맥을 인지하는 부분을 아바쿠스 서비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내추럴 랭귀지에 관련된 언더스탠딩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소리로서 전달해서 사람의 말로서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데이터 디스크라이버 서비스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발해질 거기 때문에 이 보이스에 관련된 아바쿠스 서비스, 데이터 디스크라이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유통이라든지 금융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현장에 사람 낙이 아니고 뭐 떨어지는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엔진에서 나는 이상한 어떤 소리들을 감지해내서 세이프티에 관련돼서 얼럿을 주거나 하는 용도로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사실 많이 데이터들이 널려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안전 모니터링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쓰고 있고요. 또 시계열 분석,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들, 실시간 이벤트들을 실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런 에너지 예측, 즉 시계열을 이용해서 하는 분석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는 보이스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마술사들이 눈을 감고 생각만으로도 뭔가 꽃을 피우게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뭔가 액션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 뇌 전파를 이용한 이런 부분 분석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파에 관련된 부분들은 세스 같은 경우는 RNN의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명령을 이해를 하고 액션을 하는 이런 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 여러 TV 같은데 TV를 보면서 TV를 꺼라 켜라 하는 거를 내 아이 마음속에 뇌 전파를 이용해서 인지를 해서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분석의 한 종류로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세스의 그 솔루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세스 솔루션 전체를 말씀드리기 좀 그런 것 같고 앞에서 AI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의 AI 분석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AI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애널리틱스라는 부분도 사실은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야지만이 워킹이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애널리틱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온디맨드로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다. 이 정책에서는 세스도 똑같이 제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The future of analytics is open입니다. 그래서 특정 솔루션이 가진 특정 프로그래밍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분석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Everyone is a data scientist.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과 AI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가 일어나고 있고 things에 대한 분석 부분까지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이 6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플랫폼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클라우드를 하기 전부터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분석 부분은. 왜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많은 CPU가 필요하고 많은 알고리즘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캐파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클라우드가 맞다라는 생각을
CIO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실 클라우드를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 세스가 한 3년 전에 시작해서 아키텍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신의 기술을 빨리 어답션하는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부분이나 인메모리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버전들을 계속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부분들이 사스 바이아의 전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스 바이아는 일종의 플랫폼 아키텍처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로 돌아가는 운영되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아마존, 애저, 구글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F도 클라우드 파운드리도 지원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아마존 위에서 대부분 디플로이를 할 수 있게끔 제품들이 현재 인스턴스들이 올라가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아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품과 관련된, 즉 말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엔진단에는 알고리즘, 아까 보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는 통계에 관련된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이 바이아라는 이 핵심 코어 엔진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에 따라서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특화된 분석 모듈들은 이렇게 솔루션 안에 인베디드 된 상태대로 디플로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API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들 또는 다른 오픈 소스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세스가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온리 세스의 랭귀지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세스는 오픈소스를 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제품이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언어나 툴이 상용화가 되고 있고 분석 시장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있고 또 대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본사에서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세스 바이아를 출시할 때부터 저희는 제품 자체를 오픈소스로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제품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스의 인터페이스에서 R이나 파이썬을 만든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이나 파이썬에서 세스의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콜에서 쓰실 수가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스를 쓰는 전문가나 오픈소스를 전문가들이 놀 수 있는 분석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스와 오픈소스를 같이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내에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나 분석을 조금 잘 못하는 분이나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평준화시켜주는 쪽에 우리는 포커싱을 하겠다. 그래서 UI 부분도 세스의 UI를 쓰셔도 되고 파이썬이나 R에서 제공하는 UI를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엔드 유저들에게 좀 더 편안한 쪽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대신에 어려운 분석에 대한 알고리즘 부분에 대한 튜닝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비교를 해주는 부분이라든지 디플로이를 해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세스가 담당을 해주겠다. 그래서 분석을 좀 더 빨리 이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I 부분들도 굉장히 비주얼식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예전에는 아마 혹시 세스를 대학교에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텍스트 베이스로 해서 어렵고 프로그래밍도 어려웠다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기 때문에 쉽게 드래그 앤 드롭이나 아니면 메뉴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주 사용하고 업무의 비중이 높은 이런 관련된 분석 모델링들은 템플릿화 시켜서 끌어다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쪽으로 해서 모델링 템플릿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가지치기를 해서 내가 머신러닝에서도 예를 들어 리니어를 쓸 수도 있고 RNN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상이한 모델링들을 한꺼번에 돌려서 결과를 비교해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랜드스케이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보시는 것처럼 그 DW 존이라고 쓰는 기존의 기간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있었죠. 이런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는 데이터 레이크 쪽, 텍스트나 로그나 센스나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 같은 이 영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인티그레이션하고 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가상화시키고 그리고 품질이라든지 표준화시킨다든지 또는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제공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디스커버리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업무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아키텍처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하둡이나 또는 오라클 같은 일반 DB라든지 또는 뭐 저희가 같은 있던 테라데이터라든지 또는 SAP 하나 같은 이런 시스템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댑터나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과 AI 부분은 사실은 앞단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솔루션 따로 있고 분석하는 솔루션 따로 있고 또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따로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객 입장에서 다 가져다가 인티그레이션 쓰시다 보니까 서로 사실은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걸 연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수고를 들였죠. 하지만은 이 분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스에서도 그 이전부터 사실은 데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와 통계와 머신러닝을 한 번에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데 풀 스케일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 플랫폼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다양한 이제 분석들을 한 번에 실행하고 결과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토 튜닝이 가능한 알고리즘들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플랫폼 내에서 그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튜닝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스가 가지는 가장 또 강점 중 하나가 오토 튜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일일이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돌려봐야지만이 결과들을 보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빠르면 몇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며칠씩 걸려서 결과를 봐야지만이 또 튜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내에서 이제 오토 튜닝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튜너블 하이퍼 파라미터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메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을 쉽게 해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디플로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앞단까지는 어떻게든 분석 솔루션들이 해냅니다. 사실은 뭐 전처리하고 알고리즘 좋은 거 선택해서 이렇게 돌려서 결과까지 냈는데 디플로이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막히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개런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알고리즘이 나왔을 때 이 튠드된 알고리즘을 제일 디플로이를 잘해서 다시 이제 백으로 데브옵스처럼 돌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셀프 러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디플로이 한 다음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백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에서는 A 스토어라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실행 모듈을 디플로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스토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임포트 엑스포트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존 세스에서 코딩하거나 아니면 다른 오픈소스 코딩인 거를 다른 플랫폼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세스 바이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대한 이제 서비스 부분들도 굉장히 유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세스 플랫폼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바이어에서는 아키텍처 부분인 데이터와 디스커버리와 디플로이먼트 하는 부분들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프로드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그 파이낸셜에서 만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커스터머 분석하는 것들,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이런 특화된 분석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이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앞단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호주에 있는
ANG 뱅크죠. ANG 뱅크가 세스 솔루션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리스크 관리하는데 그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연에 한 1000개 이상의 모델들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 모델들 먼슬리로 1000개 이상을 돌리게 되는데 그 1000개를 돌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도 필요했고 분석에 대한 오토 튜닝 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분석가들이 쉽게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결과들을 통상적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 분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스가 이제 가지는 클라우드 모델은 세스 자체에서는 사실 데이터 센터를 본사와 유럽 쪽에 두 가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라기보다는 세스 자체에서 어떤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이런 Result as a Service라든지 또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와 같이 SaaS에서 가진 여러 가지 그 SaaS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듈들에 대해서 디플로이하기 용도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VM 기반으로 해서 SaaS에 있는 앞에 보신 여러 가지 모듈들을 올려서 VM 기반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SaaS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디플로이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마존이나 다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마스프라는 즉 말하자면 쓴 만큼 이렇게 그 프라이스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프라이스를 받는 이런 쪽에 제가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룹을 해서 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이제 아마존에서 디플로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솔루션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마케팅과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마케팅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마케팅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그 타겟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전반적인 분석 허브를, 그러니까 고객 분석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스에 대해서 제가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이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석에 대한 그 구축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타사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에 대한 비즈니스를 보실 때 세스를 또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